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 기간 중 태어난 복수 국적 남성들이 18세 이전에 접수한 국적 이탈 신고서가 거부됐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효행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식품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공공주택 거주 전면 금지안이 시행되면 합법 신분을 가진 5만 5천 명의 아동들도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2천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25% 인상 조치에 대응해 미국 수입품 60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비율을 현 5에서 10%에서 5에서 25%로 인상해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8월에 160억 달러와 9월에 2천억 달러에 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바로 다음 날 340억, 160억과 600억 달러 등 1,100억 달러의 보복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비율은 10%였고 중국은 미국 수입품이 적어 600억 달러에 대해 5%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이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2.5%로 인상했는데 중국은 그전과 달리 즉각 대응하지 않다 사흘 뒤인 오늘 5%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선천적 이중 국적 남성들의 복수 국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 기간 중 태어난 복수 국적 남성들이 18세 이전에 접수한 국적 이탈 신고서가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복수국적 신분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부모가 미국 유학 기간에 출생한 A씨는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만 18세인 지난해 법무부에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A씨의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부모가 A씨의 출생을 전후한 시점에서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법무부가 구비서류 미비 보완을 요구한 바 없이 진행된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반려처분 사유는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원고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한국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국적 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 영주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돼 국적 이탈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한인들의 덕목인 효 사상을 실천하는 한인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상록회는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지난 토요일 아침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제18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인사회의 중요 덕목인 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는 장수상, 장안어머니상, 효부상, 효녀상, 사회봉사상 등 추천을 통해 선별된 14명의 인물들이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장수상은 96세의 연세로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권태신 여사, 김학순 여사가 수상하였으며 장안어머니상은 이명희 여사, 효부상은 96세의 시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이정희 씨와 이정희 씨, 그리고 최이숙 씨가 수상했습니다. 또 효녀상은 20년 동안 친정 아버님과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임소영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아시는 사모님이 옆에서 쭉 계속 보고 계시다가 너무 이렇게 부모님을 열심히 잘 보신다고 이런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된다고 해갖고. 상록회는
효행상 시상식을 통해 동포사회의 모범을 보여 차세대에게 많은 홍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세대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젊은 층에게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효행상 시상식 행사에서는 상록회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다양한 공연과 화려한 국악 무대,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식품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 간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8명의 2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지난 금요일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9년 식품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국악원의 진도 북춤으로 문을 연 행사에서 식품협회 박광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협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함께해준 회원들과 한인 동포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행사를 성대하게 열음으로써 우리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우리 델리그로서리 업주들에게 그 노고에 또 큰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 협회의 어떤 위상과 그런 존재성을 알리는 데에 주 목적을 뒀습니다. 오늘. 식품협회는 헌터 칼리지에 재학 중인 사무엘 김 등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총 $8,000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그동안 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김승걸, 박승재 이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식품인의 밤 행사에는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과 직능단체 협의회 김선엽 의장 등이 축사를 통해 협회의 발전을 축하했으며 박홍규 이사장은 회원 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뭉쳐서 하는 게 바잉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코스트를 낮춰서 그게 협회 회원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식품협회는 지난해부터 공동구매 사업을 전기와 쓰레기 수거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고, 올해 초 기능성 음료 소송 사건에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공공주택 거주 전면 금지안이 시행되면 합법 신분을 가진 5만 5천 명의 아동들도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홈레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주택개발부가 공공주택 거주 자격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가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합법 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 공공주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가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불법 체류 신분일 경우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 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온 가족이 공공주택에서 퇴고토록 변경했습니다. 연방주택개발부는 이 같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 보조 등을 받고 있는 2만 5천 가구에 10만 8천 명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 중 가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불법 체류자가 속한 가구의 전체 인원 7만 6천여 명도 더 이상 공공주택 수혜를 못 받게 되는데, 이 중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인 5만 5천 명도 퇴거에 처해지게 됩니다. 연방주택개발부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 가정은 가족과의 분리가 두려워 즉각 퇴거할 것이라며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일시적인 홈레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초강경 이민 정책으로 추방 재판에서 구제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포기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추방 재판 대신 자진 출국 허용을 이민법원 재판부에 요청한 불법 체류 이민자는 2만 9,818명에 달했는데, 이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전년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또 조지아주와 같이 반이민 분위기가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7배까지 자진 출국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 이민법원의 경우 2018년 자진 출국 신청 이민자가 2016년에 비해 700%나 급증했습니다.
잦은 출국은 이민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잦은 출국이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는 하나의 특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잦은 출국을 하게 되면 강제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재입국 금지 기간이 강제 추방 이민자들보다는 짧아지게 돼 합법적인 재입국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 적체로 추방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민 구치소에서 갈수록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재판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잦은 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잦은 출국을 택하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반이민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이민 정책의 승리로도 해석할 수 있는 통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과 뉴욕주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로 1,100만여 달러의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뉴저지주 거버그리월 검찰총장은 지난주 뉴저지 저지시리와 베이온 지역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처방약을 뉴욕시에 있는 약국에 팔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2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 보조를 통해 처방약을 무료로 받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20에서 $100의 현금을 주고 약을 사들인 뒤 브루클린 소재 맥스웰 약국에 판매했고 이 약국은 이렇게 사들인 약을 시중에 다시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으로 입수한 약품 중에는 30일치 처방약 가격이 $25,000에 달하는 C형 간염 처방약과 HIV 감염자들이 사용하는 약 등 고가의 약품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20여 명에 대해 메디케이드 사기, 공모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의 절반이 교통 위반 티켓 벌금 미납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뉴욕주 의회가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티모시 케네디 주 상원의원과 파멜라 헌터 주 하원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과 수수료, 할증료 등을 운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주 상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교통 위반 티켓 벌금 미납과 법원 미출두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하는 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에는 교통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경우 출두 일정을 미리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교통 위반 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1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면허 정지 운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저소득층 또는 이민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대부분의 공립학교 인근에 차량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것으로 보여 보다 안전한 스쿨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제 뉴욕시 공립교 인근 도로에 차량 과속 감시 카메라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뉴욕시 일대 160여 개 학교 앞에서 가동되고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이 앞으로 2-3년 안에 750개까지 확대됩니다. 또 법안에는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 시간도 종전에는 학교 일과 시간 중이었던 것이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 3년 동안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학교 주변의 과속 운전은 63% 감소했고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15% 줄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설치 후 3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361건으로 이전 3년간의 7,980건에 비해 7.8% 감소하는 등 학교 주변의 과속 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빠른 속도로 운영하다 적발된 차량에게는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홍역 노출 위험이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학 전문지 랜셋에 따르면 LA 카운티는 LA 국제공항과 롱비치 국제공항 등 매일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지역인 만큼 홍역 노출 위험성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8명의 홍역 감염자가 LA 국제공항과 롱비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카운티에서 보고된 홍역 환자는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역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위치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로 조사됐습니다. LA에서 한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코트라 LA 무역관은 LA 총영사관과 잡코리아 USA와 함께 LA와 뉴욕에서 2019 US K-무브 잡페어를 열고 유학생들에게 취업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한미은행, 한진인터내셔널 등 32개의 한인 기업이 참가해 한인 인재 채용에 나섰고 행사장 내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한국과 미국, 타주 간의 원격 화상 면접도 진행됐습니다. 2017년엔 사실 한미에 좀 치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 타주, 노스캐롤라이나나 텍사스, 뉴욕주 이런 쪽과 이제 지원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분들과 이제 화상 면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인 수요 발생 시 예비 구직자들을 우선적으로 매칭해주기 위한 구직자 사전 DB 등록과 한인 유학생들의 인턴십 알선을 위한 인턴 채용관도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2018년 신생아 이름 순위를 공개하면서 리암과 엠마를 각각 남녀 아기 이름 선호도 1위로 소개했습니다. 리암은 2년 연속, 엠마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2016년 남아 이름 부문 1위였던 노아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윌리엄, 제임스, 올리버, 벤자민 등의 순이었으며 여아 이름 2위는 올리비아로 이어서 에이바, 이사벨라, 소피아 순이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메인스트리트 선상의 새 공영주차장 건물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새 주차 건물은 4층 규모로 건물 내부에 552대, 외부에 273대, 총 625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 건물 내부에는 월 주차 이용권을 발급받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주차장은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미터 파킹으로 운영됩니다. 이 주차장은 한인 건축회사 팀 하스가 설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뉴욕 매치의 홈 구장인 시리필드는 구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백팩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필드 측은 지갑과 토트백, 운동 가방, 메신저백, 가로 6인치, 세로 6인치, 높이 8인치 이하의 쿨러는 반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25일을 기해 퀸즈 라코웨이 비치를 비롯해 뉴욕 일대 모든 해변들이 문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라코웨이 비치 92스트리트과 103스트리트 일대는 최근 연당 프로젝트 1,340만 달러의 기금과 뉴욕시에 270만 달러를 투입해 모래사장 등을 재정비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뉴욕시 일원 해변들은 통상 9월 노동절 연휴 때까지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영상 11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